한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스피 지수가 이미 상당히 오른 시점에서 규제 완화와 레버리지 상품 도입으로 투자 광풍이 불며 롤러코스터 같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통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정점을 찍은 코스피는 2달 만에 30%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6월 말 30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투자 열기는 극에 달했지만 7월 초 한국 공포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됐습니다. 주가 폭락은 심리적으로도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강화에도 불신이 여전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성과가 자리 잡기 전에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져 외국인 장기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지난해 10월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투자자들의 상처와 불신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 현물 신용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현금 3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을 의무화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 12조 원을 넘던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일주일 만에 93% 급감했습니다. 반면 현물 신용 융자는 급증했습니다. 코스콤에 따르면 어제 기준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신규 신용 융자 수량은 지난달 248만 7,364주에서 지난 14일까지 378만 8,924주로 52% 넘게 급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2만 6,625주에서 66만 707주로 25%가량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점이 규제 시행 시점과 맞물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서 빠져나간 투기성 자금이 주식 신용 매수로 우회한 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대 3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주주 환원책 발표 기대감과 5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자금 조달망 구축 소식도 투자 심리를 한층 자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고대 역폭 메모리 HBM4 경쟁력 회복과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두 공용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교육과 5시간의 모의 거래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종목에 대한 2차 규제가 추가 시행되는 가운데 탈레버리지 풍선 효과는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후 약 2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동안 증권사들과 한국거래소는 약 1,2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관련 수수료 수익은 모두 1,1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894억 원으로 집계됐고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와 청산 결제 수수료는 합산 279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선 거래가 활발할수록 개인들의 투자 손실은 불어나고 증권사들의 운용 보수는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운용사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0.090에서 0.29%, 인버스 2배의 경우 0.1%에서 0.4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은행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의 누적 손실액을 387억 달러, 한화 약 5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가용증권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시행했습니다.
조만간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투자 문턱을 한층 더 높일 방침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